너구리는 왜 맛있지? 이런 면발은 너구리밖에 없으니까. 입안 가득 쫄깃 통통. 농심 너구리.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이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이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이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이치. Hey Jude, Start. don't be afraid. Smart. You were made to Echo go Life. out and get hurt. Tomorrow. Remember Together. to let it into your Timeless. 더샵에 산다는 건 지구의 내일까지 생각한다는 것. to make it better. 그린 라이프 with 더샵. Welcome to Green Tomorrow.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철. 그 맨 앞에 포스코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친환경 수소. 그 시작과 끝에도. 미래로 달려나갈 전기차. 그 심장에도 포스코가 있습니다. 푸른 지구를 만드는 미래의 베이스가 되다. 그린 투모로우 with 포스코. 그리운 풍경, 그리운 만남, 그리운 여유. 돌아올 일상에 통증의 자리는 없도록 그날엔이 먼저 채울게요. 그날엔 중학생이 된다는 건 무겁다. 누가 한번 풀어볼래? 무겁다. 중학생만 되면 찾아오는 중력, 엠베스트를 시작할 때 중력을 이기는 실력, 중등인강 1위. 소개할게. 새로 나온 제로야. 왜 제로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없거든. 그럼 내 차 팔 때 난 뭐해? 그냥 쉬어. 광고에서도 그냥 쉬어. 바라던 바네. 딜러 대면 없이 최고가 그대로 판매하는 헤이딜러 제로 출시. 우리가 바라던 내 차 팔기. 헤이딜러. 소개할게. 새로 나온 제로야. 왜 제로야? 우리가 할 일이 없거든. 그럼 내 차 팔 때 난 뭐해? 그냥 쉬어. 광고에서도 그냥 쉬어. 바라던 바네. 헤이딜러 제로 출시. 우리가 바라던 내 차 팔기. 헤이딜러. 저기 운동 끝나고 뭐 하세요? 저 운동 끝나고 뭐 하세요? 운동 끝나고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운동 끝나면 이온세라 하셔야죠. 운동 후 빠져나간 수분을 케어해주는 잭시믹스 이온세라. 에슬레저 뷰티 잭시믹스 코스메틱. 운동 끝나고 이온세라. 알죠? 저기 운동 끝나고 뭐 하세요? 저 운동 끝나고 뭐 하세요? 운동 끝나고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운동 끝나면 이온세라 하셔야죠. 운동 후 빠져나간 수분을 케어해주는 잭시믹스 이온세라. 에슬레저 뷰티 잭시믹스 코스메틱. 운동 끝나고 이온세라. 알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유력 후보들이 박빙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춘천 MBC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공약을 점검해보는 특집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차회를 맡은 최영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별히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께서 과연 어떤 후보가 우리 강원도 지역의 현안을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또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각 정당의 강원도 선대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상임선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영입니다. 네, 그리고 한기호 국민의힘당 강원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호 의원입니다. 네, 토론 절차는 분야별로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면 두 분께서는 각자 정당의 공약 내용을 답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 측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모두 강원 공약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방점이 찍힌 포인트는 확실히 다릅니다. 평화특별자치도와 경제특별자치도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선대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강원도는 분단도로서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겪어왔는데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무려 여의도가 812개가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등 각종 규제로 연간 자산가치 손실액이 33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연간 6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투자와 기금 투자가 이루어져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산림, 환경, 그 상수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자치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국힘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철진한 이념 색깔론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평화 그 자체가 존립 기반 그 자체입니다. 저 고성 쪽의 명파리 지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금강산 관광이 막힌 이후로 5천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고 또 500곳 군데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다시금 평화로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도민들의 삶을 치유해야 될 그럴 때가 되어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 국회에서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꼭 실현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한기호 강원도 선대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목부터 우선 다르죠. 평화를 경제로 바꿨습니다. 이 자치도의 거론은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거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자치도에 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똑같이 평화자치도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자체에 대한 것을 공약 사항을 국정과제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심기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기준 의원은 비례대표로 원주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양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금년도에 허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허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가 북한에 의존하고 북한에 의해서 또 북한과 거래를 함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이득, 지역의 혜택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항을 국정과제로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규제의 혁파,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의 확보, 그리고 관련된 기관, 통일과 관련된 통일연구원, 또 산림과 관련된 기관, 그리고 생태에 관련된 기관, 이러한 기관들을 강원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방향입니다. 네, 양당의 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법에 대한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허영 의원님, 국민의힘 측의 경제특별자치도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추진 방식이 같습니다. 평화 경제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쉽고 섭섭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원주 유세에 오셔서 제가 발의한 평화특별자치도법을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이상한 법이다,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수석 대변인인 이양수 속초 의원님께서는 저하고 법을 같이 공동 발의를 하셨고요. 같이 지금 법안을 심사를 해서 공청회를 통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한기 의원님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평화자치도냐 경제자치도냐, 평화라는 용어를 넣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금까지 위협과 공갈과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1월 달에만 7번을 발사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평화를 논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따라서 평화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화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 말로 하는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평화라는 용어로서 포장해가지고 국민을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진실해져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북한에 의존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북한과 흥정해서 얻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한기호 위원장님께 더불어민주당 측의 평화특별자치도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대등소이합니다. 실제로 우리 강원도가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민주당인들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실제로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자치도라고 시작된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8년도부터 시작돼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대통령이 후보가 말씀하셨고 2017년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묻고 싶은 거는 왜 국정과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외를 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공청회 하는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 하는 자료를 수없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 봤습니다. 과거에 발언한 내용부터 다 봤는데 이 내용들 속에서도 실제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뭔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정관제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유일한 특별자치도 사례인데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하고자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왜 너네들만 특별자치도냐? 이렇게 해서 좀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반대를 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다릅니다. 이분은 제가 주도해서 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강원도까지 오셔가지고 특별하게 약속을 해가지고 전혀 공청회라고 하는 첫 번째 입법 과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제 공청회를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나누어서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특별자치도를 강원도만 주장을 했는데 수도권과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전북과 새만금, 그리고 제주도 이런 곳을 5극 체제로 나누고 또 제주도하고 전북, 새만금, 강원도를 3개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에서 시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들 특별자치도와 5극 체계로 메가시티로 다 골고루 잘 사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다르다. 그리고 지역공약이었지만은 이번에는 국정과제로 이미 공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공청회를 통과시켜내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그 안에서도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입니다. 때문에 강원도의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불편과 남북 긴장 상황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수십 년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요. 최근에는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의 존립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양당의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기호 강원도 총괄선대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어려서 접경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군생활하면서 소위로 인관해서 전방을 떠날 군단장 시절까지 야전은 전부 다 접경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접경 지역에 대한 애환을 잘 알고 이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 자체가 군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종점입니다. 버스 종점, 기차 종점, 전철 종점 같이 종점 지역이라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대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낙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제일 먼저 규제가 큽니다. 조금 전에도 허영 의원님이 우리 지역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접경 지역의 제일 큰 규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규제입니다. 이 규제를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연차별로 풀어가고 있지만 완전한 전향적으로 이제는 접근해 갈 것입니다. 작전 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역 접근성에 우선을 두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 포천까지는 고속도로가 들어왔는데 철원은 안 들어온다.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종점까지 연결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종점까지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또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한 곳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생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철원의 주상절리길을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앞으로는 지역의 생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접경 지역의 지역경제 위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강원도 선대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삼성 장군으로서 우리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접경 지역을 위해서라도 평화특별자치도법 꼭 되어야 되고요. 철원 지역만 해도 98%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법률에 22개 규제 사항으로 인해서 서울 면적이 무려 36개가 들어가는 면적이 각종 다양한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이죠. 33조 원의 연 피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군부대 이전 부지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 부지에 관광시설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혁신 기업도시 같은 것들 유치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 나가야 됩니다. 또 군부대 통폐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또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연 1조 원 규모로 정부에서 주고 있는데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 회계가 연 10조 원씩 강원도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걸 한 20조 원으로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에 사시면은 연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들여서 열악한 그런 도민들의 삶을 복지서부터 산업까지 촘촘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접경 지역에 있어서 국방과 경제 모두 잡아야 할 과제라는 점에 이제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교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측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허영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접경지원 지원 특별법을 제가 발의해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언급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군주휴지 활용법도 제가 발의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언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급식 문제입니다. 군급식 문제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식판을 들고 나와서 이런 것을 먹게 합니다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군납하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타격이 됐는가? 실제로 이 문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는 작년도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비인가자가 쓸데없는 사람이 밥을 먹고 있다. 또 정량 급식을 했는데 정량을 제대로 요리하지 않고 있다. 또 영내 급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관심, 지휘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했지 자재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자재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이 체제에서 국무총리가 군부대를 방문해서 마치 우리 원자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한다는 것은 농민들 보고 그나마 조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것마저 맞아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국방부가 군급식 조달하는 시스템이 본래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옛날 조달본부였다가 그게 다시 방사청 예하로 들어가 있다가 이걸 뽑아서 조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우리 장병들이 먹을 거는 국방부가 직접 구매해야지 어떻게 조달청에서 하느냐. 이래서 이거를 조직을 다시 옮기겠다고 하는데 이 조달청으로 보낸 군급식 조직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떻게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그리고 경기도 지자 시절에 경기도도 접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접경 지역의 군급식을 지역 농산물이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선언적인 실적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들면서 이야기하시면서 각 군부대 급식은 각 지역의 농산물과 또 지역이 농민들이 계약 재배한 농산물들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군부대 급식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완전하게 경쟁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역별로 그것을 선택해서 지역 농산물을 쓰든지 또 경쟁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선택지로 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요. 더 나아가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양사 1명과 보조조리원 2명이 한 번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데 군 급식 같은 경우는 1일 3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장병 조리원 1명이 그것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급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 음식 솜씨 좋은 어르신들 일자리도 좀 창출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급식 시스템 자체도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들이 학교 급식처럼 공공급식 식자재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한 전처리 과정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군급식 공공 식자재 유통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설립해가지고 지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영 위원장께서는 접경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남북 상황에 민감한 만큼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많은 지역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허영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측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늘 안보가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침몰 사건이 격침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말로는 안보 내수지만 사실상은 현실이 좀 다르지요. 문재인 정부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루어서 나름대로 평화 정책에 전 세계적 주목을 받으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전 세계의 12위권에서 세계 6강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가장 예산 투자율이 증가율이 많은 것도 국방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인 위기감들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 과정 속에서 강원도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충청권도 얘기를 하셨고 그것은 모두 수도권 방어를 위한 것이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물값도 수도권 주민들보다 높게 물값을 내면서 수돗물을 먹고 있고 또 접경 지역이나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희생을 치러왔는데 또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한다니요. 정말 강원도민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 배치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한국이 8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군사 전문가이신 우리 한기호 의원께 참 문자 써서 죄송스럽지만은 LSAM이라고 해서 고고도 방어 체계, 그 다음에 천궁2라고 해가지고 중고도 방어 체계, 그 다음에 LAMD라고 해가지고 저고도 그러니까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우리가 틈틈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궁2 같은 경우는 수출 4조 원을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가뜩이나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우리가 얻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배치보다 정말 강원도에 필요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것을 강원도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위원장이신 우리 한기호 의원님이시고 또 군사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좀 아는 척해서 죄송스럽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푸틴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려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퍼붓고 미사일을 퍼붓고 폭격을 했습니다. CNN 뉴스를 어제 제가 보면서 미사일이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으니까 결국은 미사일에 그대로 맞아서 파괴되고 죽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허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LSAM 개발을 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우리나라가 개발한 LSAM은 이게 2026년도에 전력화입니다. 이 고도 자체가 약 70km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상의 고도는 사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중 방어를 하는 거죠. 고고도, 고도, 중도, 저도 이렇게. 그러면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고고도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LSAM 다음에 개발하는 것이 LSAM-1입니다, 요번 게. LSAM-2가 개발되는 게 사드입니다. 그러면 LSAM-2, 사드를 개발하는데 사드를 배치하나? 사드를 우리 걸로 개발해서 배치하나? 똑같은데 왜 이것을 문제 삼느냐? 결국은 중국의 눈치 보고 북한의 눈치 보고 국민들의 생명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미사일에 맞아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북한과 중국이 반대한다고 안 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강원도 SOC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강원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어떤 세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문재인 정부 때 강원도를 위한 어마어마한 SOC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서 고속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제2경춘국도 그리고 강원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제진까지 또 삼척에서 강릉까지 동해 북부선 고속화 그리고 영월에서 삼척까지 고속도로 그것도 최근에 결정을 했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철원에서 춘천까지 중앙고속도로도 추가 검토 노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홍천 지역의 국민들의 100년 염원인 홍천 용문간 철도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결정된 것은 빨리 추진해서 조기 완공하고 조기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월 삼척 같은 경우는 영월하고 삼척에서 동시 착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원주하고 춘천 간의 철도하고 철원과 춘천 간의 고속도로는 추가 검토 노선에서 일반 노선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노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당 한기호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허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계획을 많이 했지만 반면에 많이 지연시킨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속초 가는 고속철도 4년을 환경 영향평가한다고 지연시켰습니다. 이렇게 지연시킨 자체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확정된 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지역을 약속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도로에 대해서도 춘천, 철원 그리고 북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고속도로 철원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천에서 철원 들어오는 걸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원하고 있습니다. 작고 평화다, 북방이다 하면서
북한 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겠다고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허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 용문, 우리 서면 대교, 포천초롱 고속도로, 동서 고속화철도, 제2경춘국도 이와 같이 주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 동해안, 북부선 그리고 제천 삼척 그 고속도로 그리고 접경 지역의 횡적인 도로 이와 같은 것은 추가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교통망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양당에서는 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공약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당의 한기호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이냐 아니냐 우선 이것부터가 심각하게 검토할 문제입니다. 우리 국내에 사는 국민들이 국내 지역으로 관광을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 가지입니다. 휴식, 휴양, 그리고 레저 이렇게 바뀐 겁니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관광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 말자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제는 쓰지 말자. 이거는 쓸 시기가 지났다. 이제는 관광 그러면 외국의 새로운 문물을 보러 간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국내 관광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리 허영 의원님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호수 휴양형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또 우리 환동의 지역은 여기도 해양 자원을 위한 가지고 하는 레저 스타일로 가자. 이런 개념으로 가고 폐광 지역은 자연 산림과 지역의 위락시설이 있기 때문에 놀고 즐기는 곳으로 가자. 접경 지역은 생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이 보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생태 환경에서 휴식하는 개념으로 가자. 또 동계올림픽 지역에는 여기는 시설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휴식, 휴양, 레저 이 부분으로 저희 당은 가고자 합니다. 예,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강원도를 위한 특별한 관광 특구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춘천 권역 같은 경우는 화천댐, 춘천댐, 서양강댐, 의암댐 등 여러 가지 댐으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인공호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인공호수는 수도권에 물을 대는 저장 공간 이외에 조금 더 물 자원을 창의적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거기로부터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국가정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륙 호수권은 국가정원화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성을 만들어 나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남북관계 반드시 잘 풀어내서 저기 원산, 금강산 지구와 설악산 지구를 공동으로 좀 묶어가지고 국제 관광 특구로 만들어가지고 짐 모리스라고 하는 국제적 투자자가 공언한 것처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강원도를 세계인이 찾는 그러한 관광 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강원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양당의 구체적인 공약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한기호 위원장님, 그 더불어민주당 측 공약을 들으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김화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금강산을 여러 번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강산을 가려면 가기 전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가는 사람에 대한 신변 보장이 있어야죠.
제 친구가 금강산 관광 지역에서 일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광이 아니라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관광객을 총으로 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보장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을 또 엮어서 넣겠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남북협력 기구 자체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내고 간다면 그 돈이 공산당인 노동당과 그리고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것은 명확 관하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고집하는 자체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영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측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응답이 잘 안 되고 되게 보충 발언을 하는데 알아서 보충 발언을 하든지 질의응답으로 하든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강산 관광 반드시 신변 안전보장을 받고 진행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평화특별자치도법 발의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경 통과세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전달되는 것을 막고 그 통과세가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고성 지역 가보면 5천억 원 이상의 피해와 500곳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그 원주민들께서 지역을 다 떠났습니다. 이런 현실도 우리가 보듬어 안고 대안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번이나 금강산 관광 갔었는데요. 정말 그런 어떤 숨도 못 쉰다 이런 표현은 뭐 가짜인 것 같고요.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보충 발언이니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서면대교하고 그다음에 소양강 8교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면대교는 이미 강원도지사와 이재수 춘천시장이 저와 함께해서 지방비 600억을 먼저 투자를 해서 12년 걸릴 것을 3년 내에 서면대교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소양 8교도 춘천시가 이미 건설 계획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걸 공약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그간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역적 취약점을 지녀왔는데요. 침체된 강원 경제를 위한 강원형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춘천은 바이오 신약, 그다음에 진단 키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코스닥에 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바이오 신약의 중심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홍천은 국가 항체 클러스터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감염병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원주는 의료기기와 디지털 의료기기, 더 나아가서 정밀 의료 데이터 산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춘천, 홍천, 원주를 이렇게 물려서 이재명 후보가 분당의 판교밸리를 만들어냈듯이 강원형 판교밸리를 만들어가지고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 분야의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석탄 산업 등 또 수자원, 이 과거의 전통적인 에너지를 전 세계 우리나라의 곳곳에 에너지를 담당했던 곳입니다. 이제 미래 에너지를 우리 강원도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소와 풍력, 그다음에 햇볕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동해 삼척뿐만 아니라 철원, 그리고 우리 춘천에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도 만들고 또 소양강댐의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집적 센터, 데이터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살리고 우리 주민들이 잘 살게 하겠다는데
어느 후보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순서를 보니까 허영우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해야 되는데 허영우 의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걱정한 대로 되네요. 춘천에 대해서는 수요 에너지와 그리고 강소 연구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원주권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그리고 이와 같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수적인 산업 또 강릉권은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이후에 시설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개념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또 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명태 치어를 양식을 해서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 어민들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북부와 남부는 산림, 스마트팜, 스마트 휴식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악권에는 5세 케이블카를 이번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는 저 안 하시는 거 알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환경훼손이 안 된다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꿨는데 저희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지역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예, 강원도 지역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그 양당의 공약이 거의 비슷한 거는 아마도 지난해 연말에 강원도 측에서 양당 후보에 대해서 공약을 제안한 것이 이제 같이 공통된 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처 발언하지 못하거나 또는 추가로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또 때로는 자기 주변, 우리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 확진자가 돼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는 국민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물, 두 번째가 정책, 세 번째가 당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이것을 제가 이 방송하는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저도 추해질 겁니다. 따라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어느 사람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물에서 타당한 인물이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죠.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정책에서도 지금 오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관심도 안 보이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대통령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입니다. 민주당이 나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배출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한 게 무엇입니까? 김정은이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밖에 더 했습니까? 그리고 이뤄놓은 게 무엇입니까? 그 당의 후계자를 다시 이번에 대통령 만드실 겁니까? 저는 간곡하게 이제 바른 길, 공정한 길을 가는 후보를 대통령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그다음에 저출생 양극화 위기, 기후 위기, 글로벌 전쟁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 전 16조 9천억 정도의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승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지난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평화가 존립 그 자체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또 평화가 문화이자 복지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보다는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사드 배치 대신에 어르신 임플란트 4개까지 제공해서 어르신 노후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합산 받으면 적게 받으시는데 어머님 따로 아버님 따로 드려서 기초연금 좀 풍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 들여가지고 도민의 삶을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러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보다는 민생 교체, 민생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꼭 실천하고 실력으로 검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정당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성실히 임해주신 허영 한기호 허영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선택 2022 강원도 정책 공약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각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